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송병장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송병장입니다. 뜬금없이 달다구리한 얘기를 하나 가져왔어요. 막 웃기고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서 다들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라도 들려주고 싶어서 한번 적어봅니다. 이 시기가 오면은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줬고 함께했던 사람이었죠. 그 아이는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 처음 만났습니다. 3월 개학 후 첫 번째 등교한 교실에 다른 아이들은 같은 초등학교 출신 친구들끼리 서로 제잘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타지에서 이사와서 얘기할 친구도 없었고 심지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라 친구가 있어봤자 귀찮다는 엇나간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방해주지도 방해받지도 않을 수 있는 구석 창가자리에 앉아 창문 바로 옆에 펴있는 벚꽃들을 보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그 아이가 절 불렀죠. 여기 옆자리에 앉아도 될까? 그 말에 고개를 돌린 제 눈엔 정말 어딜 가든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자아이가 서 있었죠. 제가 창밖을 보며 시간을 때우고 있는 동안 반에 제 옆자리를 제외한 다른 자리에는 친구들이 다들 가득가득 차 있었고 늦게 왔던 그 아이는 제 옆에 오게 된 거죠. 동성인 남자아이와 앉고 싶었지만 어차피 같이 앉을 사람도 없는 저였고 담임선생님이 오시면 자리가 섞일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고개를 돌려 꽃을 보려고 할 때 그 아이는 심심했는지 저에게 너 이름이 뭐야? 사는 곳이 어디야? 라면서 저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물어봤고 형사 아니야? 전 귀찮다는 듯 생각에 건성건성 대답했죠. 그리고 얼마 후 담임 선생님이 오셨고 뽑기로 자리를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바뀌게 되면 옆에서 제잘 이야기하면 귀찮게 하는 이 아이를 멀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운명이었나요? 바로 그 아이가 제 짝이 되었죠. 아까 처음 앉은 그 자리에서 좌우만 바뀐 채로요. 그 아이는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음악을 참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나는 어제 뭐 했고 뭐 먹었는데 맛있었다. 넌 언제 뭐 했니? 너도 그 음식 좋아해? 라면서 늘 말을 걸어왔고 이 노래 좋은데 이 노래 들어봤어? 이 노래 좋은데 들어봐 하면서 제 귀 반대쪽에 이어폰을 꽂아주는 등 당시 저를 매우 귀찮게 만들었죠. 또 가끔 mp3 따라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데 이게 참 계속 듣고 있으려니 힘들어서 짜증도 많이 냈죠. 그렇게 입학한 지 2주쯤 힘들었나?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른 날과는 다르게 몸이 엄청 무거운 걸 느꼈습니다. 이 피곤해서 그런가 하면서 어찌 저찌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등교는 했는데 가면 갈수록 몸이 으슬으슬 추워지고 기침도 나는데 기침 소리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그 아이는 제가 골골대고 있으니까 걱정이 됐는지 많이 아파? 라면서 물어보며 제 이마에 손을 댔죠. 너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 선생님 모셔올게 라고 하면서 선생님을 모셔왔죠. 그리고 그대로 전 선생님 등에 엎여서 병원으로 바로 갔습니다. 병명은 폐렴이었죠. 이거 소나기 아니야? 개 같은 거 이거. 그러다가 그대로 입원하게 되었죠. 그날 저녁 그 아이가 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두고 온 가방을 가지고요. 그날은 제가 정말 아파서 사실 고맙다는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괜히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그냥 두지 왜 가져왔어? 너 옮을 수도 있어. 가. 저는 이때 이 말을 뱉고 곧바로 후회했죠. 절 걱정해줬고 애써 여기까지 와준 아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그 애는 되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짝이잖아. 그리고 너 심심할까봐. 몸은 괜찮아? 저는 사실 이때 울 뻔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쌀쌀맞게 대했고 이때까지 다가오는 그 애를 밀어내며 짜증만 잔뜩 부렸는데 얄팍한 자존심에 고맙다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웃으며 얘기해주는 그 애에게 미안함이 차올랐죠. 그때부터 그 애에게 제가 가지고 있던 귀찮음과 자존심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을 놓아둔 채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 이제 그 애가 갈 시간이 됐죠.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이네. 나 집이 이 근처니까 내 집에 가서 또 올게. 그렇게 주섬주섬 자기 짐들을 챙겨 병실을 나가는 그 아이를 보며 아쉬움을 느꼈지만 내일 또 온다는 말에 내심 좋아하며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고마워, 잘 가. 그 아이는 제가 일주일 동안 입원해하고 있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와서 저랑 놀아줬죠. 그렇게 퇴원하고 학교 가는 날 반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제자리를 봤을 때 처음 누굴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유같이 새하얀 피부에 봄바람 때문인가 살짝 달아올라 불그스러한 볼, 머리를 묶어서인가 더욱 돋보이게 작은 얼굴, 거기에 대비되는 커다란 안경과 거기서 만들어진 귀여움. 제 옆에 있던 애가 이런 애였나 싶을 정도로 다르게 보였죠. 그리고 그 애에게 처음으로 용기 내서 먼저 건넨 안녕 한마디. 그 한마디에 돌아온 저를 설레게 만든 그의 미소 섞인 안녕.
그 후로 그 애가 부르는 콧노래가 좋아졌고 음악에 관심도 없던 저였지만 그 애와 함께 듣는 노래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더 함께 지내고 싶었던 저는 밴드부에 들어간다는 그 아이를 따라서 밴드부에 입부까지 했죠. 5살 때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이유도 모른 채 배웠던 피아노의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치면 그 애는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계속 가까워진 저희는 4월 10일 집에 가는 학교 앞 육교위에서, 아니 3월 달에 계약하고 4월 10일이면은 뭐 동아리도 들어가고 뭔 한 20일 만에 일이 이렇게 갑자기 진행이 됐네. 참... 육교위에 제가 좋아한다는 고백에 서로에게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아,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네. 4월 10일이라고. 이후 3년 넘게 등교부터 방과 후까지 늘 함께 항상 했습니다. 둘이서 영화도 보고 오락실도 가고 공원도 같이 걸어보고 안 해본 걸 찾는 게 힘들 정도로 많은 걸 해냈죠. 언제까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별은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그 아이가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고 준비해온 이별이었지만 저에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부산이었고 그 아이는 서울,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기에 학생의 신분으로 만나기 힘들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별을 택했고 한 가지 약속을 했죠. 둘이 서울에서 꼭 만나자는 약속 말이죠. 그때까지 꼭 서로를 기다리자고 말이에요. 전 3년 동안 정말 미친듯이 공부만 했습니다. 당시 제가 가장 좋아하게 됐었고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바로 음악이었죠. 그 애를 만나야 한다는 1년만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그 결실이 빛을 발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대학 씨름과에 입학하게 된 거죠. 하지만 전 그 애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다시 만나서 다시 사귀게 된다면 군대를 기다리게 할까봐 전역해서 나타나자라는 생각에 20살 되자마자 군대에 지원해서 입대했죠. 그 사이 그 아이는 다른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더라고요. 그 사이에 끼어드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전 마음을 접었고 그 아이를 추억으로만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10년 전쯤에 첫사랑이 끝나게 되었죠. 누구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그걸 표현하는 게,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엇나갈 뻔한 나를 바로잡아주고 나에게 행복한 학창시절의 추억을 만들어준 땡땡아. 땡땡이라니까 약간 강아지 같네요. 이응이응아. 이응이응하니까 좀 이상하네. 뭐라고 해야 되나? 낑낑이? 더 이상한데? 아니 그냥 친구로 하자. 행복한 학창시절의 추억을 선물해준 친구야, 정말 고마웠다. 네 덕에 이렇게 나는 엇나가지 않게 살아왔고 정말 좋은 사람들 내 주변에 많이 둘 수 있게 된 것 같아. 또 하고 싶은 일도 찾아내고 그 일을 하며 살아가고 말이야. 마지막으로 너가 나에게 준 편지가 기억나니? 군대 갔다 오고 몇 번이나 이사해서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수없이 읽으면서 외워버렸는데 그 중에 제일 선명히 기억나는 문장이 있는 게 참 신기하더라. 봄이 가서 꽃이 져도 새로운 봄이 오면 그 자리에 다시 꽃이 핀다. 그 당시에는 우리의 재회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네. 우리가 피웠던 꽃을 걸음삼아 새로운 봄에 남부럽지 않은 예쁜 꽃을 피우고 살라고 나에게도 얼른 너처럼 새로운 봄이 왔으면 좋겠구나. 지금까지 지루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에 첫사랑 이야기로 곡을 쓴다고 제 기억에서 꺼낸 김에 이렇게 이야기를 적어봤네요. 여러분도 저같이 예쁜 첫사랑의 추억을 가지고 있나요? 기회가 된다면 읽어보고 싶습니다. 웃음이 터지는 군대썰도 좋지만 가끔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런 글도 올라오면 재밌게 볼 것 같아요. 다음번엔 다시 군대썰 듀얼리스트의 부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저는 첫사랑이 지금 와이프입니다. 첫사랑과 지금 기억을 계속 만들어가고 추억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네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했었나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말머리 달아서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첫사랑을 잊지 못한 이상한 사람들에게 오늘이 유튜브를 바칩니다.